조선왕조실록 이야기 -2화 이방원의 선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조선을 세웠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왕자의 난 그 전이야. 1398년 태조 7년의 일입니다. 한양 경복궁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위화도 해군 때 그 날렵했던 몸놀림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왕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방우, 둘째 방과 셋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방원입니다. 그리고 넷째 방간, 다섯째 방원의 배다른 동생 방석이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왕위는 큰아들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겨우 15살밖에 안 된 소년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정도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권보다 신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보다 신하들이 더 힘을 가진 나라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왕을 앉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섭정을 하며 실권을 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셋째 방원은 달랐습니다. 방원은 27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아버지 이성계가 망설일 때 과감하게 정몽주를 제거한 사람이 바로 방원이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도 아시는 정몽주의 단심가 시조 말입니다. 방원은 이 충신을 선주교에서 철퇴로 내리쳤습니다. 22살 때의 일입니다. 그런 방원이 어린 동생이 세자가 되는 걸 보고만 있었을까요? -P의 난 시작되다. 1398년 8월 26일 밤. 한양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원은 자신의 사저에 신복들을 모았습니다. 이숙번, 조영무, 하룡. 이들은 모두 방원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소. 방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방원의 사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이성계의 측근이자 어린 세자 방석을 밀어주던 신하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정도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냐? 정도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고 조선 건국의 설계자는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에서는 더 큰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방석은 겨우 15살이었고 방번은 18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회안군 방간과 정안군 방원이 군사를 일으켜 좌정승 정도전 등을 죽이고 왕자 방석, 방번을 죽였다. 단 한 줄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산막 아버지와 아들. 다음날 아침 태조 이성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신하들이 죽고 가장 사랑하던 두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아들의 손에 말입니다. 이성계는 방원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원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 동생을 죽이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란 말이냐? 이성계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방원의 세력은 너무 강했습니다. 군사를 장악한 것은 방원이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둘째 아들 방과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방원이 아니라 방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원은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자기 동생도 죽일 수 있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실권은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바로 방원이었습니다. 사막 마이너스 또 다른 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00년 정종 2년. 왕위에 오른 방과는 형식적인 왕이었고 실제 권력은 동생 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넷째 형님 방간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방간도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방원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해 1월 방간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방간의 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방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압도적이었고 무엇보다 한 번 칼을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칼을 뽑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았죠. 나는 단 하루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방간은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때 방원은 방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양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동생 때와는 달리 형님까지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막 마이너스 마침내 왕이 되다. 1400년 11월 결국 방과는 동생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방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입니다. 하지만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동생 둘을 죽였고 형과 싸웠으며 아버지의 신하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직접 손에 피를 묻혀가며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실록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된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방원이 정말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결국은 권력욕이었다고. 왕이 되고 싶었던 거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막 마이너스 피로 얼룩진 왕좌.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된 후 조선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했고 신하들을 견제했으며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호패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관리했고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왕실에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태종을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죽은 동생들이 나타났고 정도전의 원혼이 보였다고 합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던 겁니다. 특히 아버지 이성계와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긴 후 함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태종이 사신을 보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신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함흥차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갔다 온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학대사가 중재해서 겨우 화해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7막 마이너스 역사의 교훈. 태종 이방원.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라의 기틀을 다진 명군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를 죽인 패륜아였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태종은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과단성이 있었으나 지나치게 형벌을 좋아했다. 냉정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태종이 없었다면 조선이 과연 500년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종의 아들, 그 유명한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피가 아닌 학문으로, 칼이 아닌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